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브라이튼과 맨유 경기입니다. 경기는 브라이튼이 많은 득점도 기록하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맨유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브라이튼이 4골을 넣은 만큼 공격 지표에서는 브라이튼이 맨유보다 더 우세한 기록을 보였고 점유율만 밀리면서 브라이튼이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맨유는 점유율만 높았을 뿐 점유율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진 못했습니다.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부터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백3를 기반으로 한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센터백과 앞에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윙백을 사이드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브라이튼은 좌측 스토퍼인 쿠쿠렐라를 오히려 풀백처럼 조금 오버래핑 시키면서 덩크와 벨트만이 2명의 센터백처럼 위치합니다. 물론 스타팅 포지셔닝을 3명의 센터백처럼 후방에 위치하지만 덩크와 벨트만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쿠쿠렐라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우측 스토퍼로 위치하는 벨트만도 주로 왼쪽으로 좁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때문에 빌드업의 균형이 왼쪽으로 쏠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만이 좁히면서 브라이튼은 우측면을 특이하게 활용하는데요. 좌측면은 쿠쿠렐라가 위치해서 윙백이 높게 전진할 수 있지만 우측면은 벨트만이 좁히게 되고 윙백이었던 마치도 전진하면 후방 빌드업을 풀어낼 때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날 브라이튼이 보여준 11명의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오른쪽 공간에서만 특이하게 흔적이 연한 점을 참고해 볼 수 있었고 브라이튼 선수들의 평균 포지셔닝을 봐도 좌측은 쿠쿠렐라가 넓게 위치해서 전진해주는 흔적을 볼 수 있지만 우측면은 벨트만이 낮은 포지셔닝을 보이고 마치가 전진하면서 3선에서도 도와주는 움직임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측 2선에 위치했던 크로스가 측면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이런 포지셔닝을 봤을 때 포터는 양쪽 윙백을 오버래핑시켜 윙백들의 공격력을 더 극대화시키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최소 4명의 선수가 유지되고 마갈리스테르처럼 2선에서 세밀하게 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위치해 중앙에서 풍부한 선택지가 열릴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잡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선수들의 히트맵이나 터치맵을 보면 벨트만과 마치를 먼저 봤을 때 벨트만은 낮은 포지셔닝으로 터치한 흔적을 보여주지만 마치는 윙백이라기에 어색한 터치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치는 아예 공격적으로 전진한 흔적이 더 많이 보였고 브라이튼은 벨트만과 마치의 넓어지는 거리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측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있었고 이 부분을 그로스가 어느 정도 해결해준 점도 터치맵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주로 좌측면에 집중된 공격 패턴을 보였고 공격 패턴을 보이는 과정은 좌우측 가릴 것 없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브라이튼은 좌측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적 우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쿠쿠렐라가 좌측면에서 오버래핑하면 후방에 대한 수비 숫자는 2명만 남기 때문에 비수마가 좌측면을 커버해주기 위해 이동하고 트로사르는 안쪽으로 점유할 수 있게 되어 언제든지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갈리스테르는 중앙으로 내려와서 비수마 대신 세밀하게 볼을 연결해주거나 좌우 측면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인데 이렇게 브라이튼이 포지셔닝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좌측은 쿠쿠렐라나 윙백이 넓게 위치하고 우측도 마치가 넓게 위치할 때 맨유의 지역 수비 진영은 4-4-2 형태를 띠고 있지만 마타와 페르난데스는 3선 앞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처음에 충돌한 측면에서는 수적 동률 상황을 잡아낼 수 있지만 반대로 측면이 전환되고 나서는 3선에 위치하는 마타와 페르난데스가 좁혀있거나 전진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브라이튼이 수적 우위를 점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또 측면이 반대편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도 하프 스페이스의 공격진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사이 공간의 침투에 맨유 수비수들은 뒤쫓아오게 되면서 간단하게 주고 빠지는 패턴에서도 쉽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투볼란치는 시종일관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보호해줘야 했지만 투볼란치의 특성상 2명 중 1명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있는 미드필더는 수적으로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마타와 페르난데스의 수비 포지셔닝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때도 그러했지만 후반전에도 마타와 페르난데스는 3선이 좁은 간격을 유지하거나 안쪽으로 전진하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장면에서도 달로트가 바깥쪽에 자유롭게 위치한 선수와 윙백 사이에서 이미 수적으로 불리해진 것을 인식하고 있는 포지셔닝이었고 미드필더가 앞서 측면으로 같이 이동되고
수비 라인 앞을 지키는 미드필더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커버할 때 생긴 수적 분리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맨유의 수비 라인은 3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수적으로 불리함과 동시에 이번 시즌 계속 보여지는 투블런치의 한계점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비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3-5-2 형태를 유지하는데요. 맨유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해봤어야 했던 점은 브라이튼은 3-5-2 형태에서 상대 빌드업을 윙백과 미드필더가 높게 압박하고 넓게 위치할 때 한 측면에서 수적 공유를 이루고 있지만 마타와 페르난데스가 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동선을 균형 있게 가져가면서 반대편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면 압박을 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풀어내기 쉽지 않지만 무질서한 포지셔닝이 너무 겹치기도 했고 브라이튼의 3명의 센터백은 각각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했기 때문에 앞쪽에서 충분한 공격 숫자만 유지되거나 선수와 선수 간의 링커 역할만 해줄 수 있었다면 브라이튼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백들이 감당해야 할 넓은 공간을 공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